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뭐 이제 피해 없으시죠?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네.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제가 이제 그 사는 아파트가 맨 꼭대기층인데 예. 특히나 이제 바람이 불면 휙휙 거리잖아요. 이건 좀 약간 뭔가 덜컹거리면서 예. 엄청나거든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비도 비고. 바람 때문에 예. 잠을 좀 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 가보죠. 네,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정당성을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죠. 이제 대검찰청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이 수사심의위원회 안내문을 보면 대검찰청 형사부에 의견서 제출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던 건데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대검은 원래 손을 떼기로 했었잖아요. 또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의견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특히나 그 의견이라는 게 결국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길 게 뭐 거의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또 우회적으로입니다. 이거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거를 또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양상입니다.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을 사실 들을 수는 있는데 예. 그 전문가 중에 기관인 대검의 의견이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고요. 실무적으로 볼 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대검은 손을 뗐죠. 떼라고 했고요. 손을 뗐으면 그 순간부터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를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도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기소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이전부터 판단했던 내용을 갖고 아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사 지휘 이후에 어떤 더 진척된 수사상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토대로 했어도 안 되고 네. 이 결국 이런 상황이 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당사자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음흠. 이동재 측도 있고 한동훈 검사장 측도 있고 네. 또 검찰 지금 중앙지검도 있고 또 대검이 의견서를 내므로써 네. 지금 상황이 결국은 대검이나 이동재 전 기자 측 클로지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만화 같아요. 그러게요. 심의위를. 예, 손을 떼기로 했는데 또 의견을 낸다. 그건 손이 아니라 입이라는 정말 얘기입니까? 그게 입이죠. 아니,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도 하더라도 네. 안 하기로 했으면요. 네.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상급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심의가 전문인들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한다고 하지만 네. 그걸 떠나 가지고 가장 상급 기관에서 의견을 낸다는 게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민원연도 의견서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냈습니다. 민원연은 이제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재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했는데요. 민원연이 이제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 구속으로 검언유착 실체가 분명해진 만큼 또 이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말 바꾸기,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 혐의를 판단을 해야 된다 하면서 상응하는 죄책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2시죠? 수사심의위원회가. 2시입니다. 14시요. 예, 2시부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 결론은 오늘 밤중이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저는 지금 뭐 예상이 거의 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3대 1인가 4대 1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 예. 여기 이제 출석해서 의견 내는 사람들이 네. 예.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우리 결과를 봤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구속되고 실형 살고 있는데도 관련된 사람은 수사 중지하고 불기소 권고를 받았어요. 심의회를 통해서. 아, 그럼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나올 저는 가능성이 그게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네.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수사팀과 사건 관계자들이 약 40분씩 이 의견을 얘기를 하고 아마 결과는 저녁 6시 이후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례가 좀 있다 보니 기대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 분위기가.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청와대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 피해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위로를 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주 만인데요. 다만 이제 대변인의 설명일 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한겨레인가 보도했던가요? 대검 형사부가 서울중앙지검을 또 조사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의 면담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대검이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네. 한 겁니다. 앞서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 경찰에 알리기 전에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일정 때문에 그 약속이 파기됐다 이유로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고 예.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안내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대검 형사부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왜 갑작스럽게 만약 했다 약속을 했다 취소를 했는지 그리고 이 고소건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보고가 됐는지 또 왜 상부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엔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런 점 등을 조사를 해볼 거라 합니다. 뭐 사실은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고 네, 있지만 네. 검사장이나 뭐 부장검사나 만나서 저 고소 좀 하려 하는데요. 한번 보입시다.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네. 뭐 거물급이죠. 서울시장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전화를 했을 수는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본인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정식으로 접수하라. 다만 보안 유지를 해주겠다. 그렇게밖에 못할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이걸 자체를 또 감찰 비슷하게 이렇게 또 다시 조사를 한다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약속은 정말 잡았는지 네. 그걸 확인한다는 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내부 그 규칙에 따르면 뭐 그 중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접수됐을 때 말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전화하는데 규정이?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정보 보고로 돼 있던데요. 정보 보고도 이건 정보 보고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권이다라고 하는 네.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딱 이제 그거의 팩트 정도죠. 지금. 그렇죠. 부장이. 그러니까 어떤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왔으면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면 정보 보고 요건이 되는데 왜 그러면 대검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 지금 같아요. 진상 경위를 파악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박지원 변호사 말씀은 이거는 보고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왜 말씀이시죠? 그러냐면 접수가 만약 됐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중요 사건인데 예. 접수 전 단계예요. 고소 고발이라는 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시기도 문제거든요. 예.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음흠. 그 이걸 갖고 이게 전화 받았으니까 바로 보고한다. 그거 조금 저는 어색해 아 보입니다. 근데 접수가 됐으면 그건 정보 보고가 아니라 업무 보고가 되는 뭐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결국에는 지금 만약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라는 기구가 서로 신뢰와 협력 관계였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번질 문제였나라는 의미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바탕에 하고 그게 깔리는 제가 그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감찰 거리가 되느냐.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대검 형사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를 내기로 한 것도 대검 형사부입니다. 같이 연결돼 똑같은 있어요, 곳이거든요. 지금. 같이 연결돼 있어요. 네. 중앙지검 형사부의 최종 기관은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형사부를 하는 게 대검의 형사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겠죠. 그 대검 형사부장하고 각급 특히 중앙지검의 형사부하고 이 갈등 모양새거든요. 중간에 이성윤 지검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수사심의에 연결해 보면 트집을 잡아서 감찰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계속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검찰 안이 참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검찰은 사실 뭐 동일체 원칙은 적용 안 되지만 근데 재미난 게 요즘 그 일부 언론을 보면은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예, 처음 봤어요.
제목에도 이렇게 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네. 프레임이 걸리고 있는 게 보수 야권에서도 이성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후배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몰고 가는 게 대학교.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 지위가 어떤 뭔가 정파적 해석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 만들지 않나. 이 개인의 인건 어떤 인성과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직연 등을 이유로 네. 좀 뭐랄까요 프레임을 짜고 있는 작전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아니,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의 대검, 이성윤의 중앙지검 무슨 사주입니까? 싫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네, 자, 아무튼 검찰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을 걸고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합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이 민주노총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이 됐는데 1,479명의 대의원대의 제적 대의원 중 1,311명이 참여했고 805명이 반대하면서 합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럼 반대율이 61%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부결되면 그 집행부 총사퇴한다고 이미 선언을 한 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결국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네.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군요. 그러면 이게 그 사회적 대타협에서 민주노총이 이제 빠지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렇죠.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건 네. 뭐 이제 또 다시 민주노총 안에서 이게 다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것도 결국은 또 반쪽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화 테이블이 있었을 때만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가 잘 안 되긴 했었죠. 근데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달랐던 게 일단 이번 테이블은 김명환 위원장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다라는 거 코로나19 네, 관련해서 네, 네, 그리고 네. 또 지금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달리 1노총 자리에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 점등 때문에 네.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결국 앞서서 합의문이 안 된 거에 이어서 이번에 좀 대의원 회의도 좀 어떻게 보면 김명환 위원장 측이 좀 나름 승부수를 건 거였는데 예. 결국 이마저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정부에도 이게 큰 목표였거든요. 네. 노사정 대타협을 이제 할 수 있는 방안. 근데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사실 쉽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고 원래 처음부터 이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합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 부결이 뭐 예상됐던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또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게 지금 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해고 금지라고는 좀 규정이 명문화된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결국 노동자 건데. 입장에서 네. 얻은 게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제 강경 기류가 형성이 네. 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어떤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하지만 결국은 어떤 타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어떤 양보를 하면서 차선책을 찾는 걸 타협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남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보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속도가 올라간다면 네. 이후 어떤 노정 관계라든지 노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산별 노조별로 좀 입장이 달랐던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공공운수 노조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고 언론 노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참여하자라는 쪽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찬성 반대 측의 모두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뭐 나름 논리들이 다 있으니까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노정 관계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나 뭐 예를 들면 ILO 비준 협약 등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거와 같이 발맞춰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 이번 좀 정치적인 합의 테이블이 깨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그럼 과연 노사정 관련 정치적인 어떤 합의가 도출될 여지가 있겠느냐 좀 부정적인 기류가 확실히 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민주노총은 아마 이번 정부 내 참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도부 총사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민주노총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어떤 그 이제 그 위원장 선출 아 그렇죠. 이제 이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 차기 집행부가 어떤 성격의 집행부가 이제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이후 행보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부결된 어떤 이 결과만 놓고 60% 본다면 이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어떤 그 이 강성 지도부가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대화의 어떤 동력을 다시 복원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쉽지 있겠다. 않다. 뭐 이런 뭐 전망이 일반적인 좀 전망인 것 같아요. 네, 또 김명환 위원장이 그 앞서 이번 표결 전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좀
밝힌 내용들이 조금 더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이 위해 군림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노총 정파 문제를 정면으로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민주노총 갈등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었는데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명환 위원장 입장에서는 끝을 봐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던 본인 건데 입장에서는 이제 네. 그 끝에 어떤 그 내용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고는 이제 정반대로 나온 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이유 행보가 민주노총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사안이라 한번 좀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